중세 이슬람 제국 최고의 도시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6,000마일 이슬람 대제국의 서쪽 끝.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 코르도바였습니다. Transported me back to the year 900. The one place I would not want to go would be Europe, particularly Western Europe. It was chaotic. It was backward in every dimension. There was no literacy. There was no knowledge of ancient Greek science. In Cordoba, there was, but not in Europe itself. 10세기 당시 유럽에는 인구 10,000명이 넘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코르도바의 인구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부터 이곳은 지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과학과 철학, 인도의 수학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백내장 수술을 했던 알 가페키. 천년을 이어온 의술이 이곳 코르도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탈무드의 철학을 집대성한 마이모니데스도 이곳 출신입니다. 유럽이 암흑의 시대였을 때 코르도바는 찬란한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코르도바 도서관이 당시 소장하던 도서는 60만 권으로 프랑스 전체가 보유한 책보다 많았습니다.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대성당. 종교의 선택은 자유로웠고 이슬람인, 기독교인, 유대인 누구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만민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 양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굽 모양의 아치는 사실 서고트족의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스키타 대성당의 기둥은 로마인들이 남기고 간 기둥이 다시 쓰인 것입니다. 종교와 언어는 달랐지만 문명과 지식의 빛은 같았습니다. 누구나 그 빛의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알 안달루스라고 부르며 780년 동안 통치했던 이 땅에 이슬람인들은 또 하나의 선물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코르도바의 과달키비르 강. 이 낡은 물레방아는 이슬람인들이 이 땅에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크고 정교한 물레방아입니다. 흐르는 강물로 곡식을 빻거나 주민들이 씻고 먹는 물을 퍼올렸습니다. 인간의 근육과 동물의 팔다리를 대신하는 물레방아는 인류 최초의 엔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슬람인의 물레방아는 물의 힘으로 망치를 두드려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를 만들었습니다. 이내 펄프는 책이 되고 책은 지식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은 이슬람의 물기술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슬람인들의 물레방아가 없었다면 유럽의 르네상스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The
Arabic scholars were interested in delving into Greek philosophy. They had all the classic books from the Greek philosophers. They had the Roman texts as well, and they were the ones, paradoxically, who saved the Western European tradition of Greek and Roman history and philosophy, which was then rediscovered by Europeans in the Renaissance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알함브라. 붉은 성이라는 이름의 알함브라는 이슬람 최고의 건축물이자 인류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슬람 무어인들의 마지막 항전지, 안달루시아에 남겨진 그들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알함브라는 난공불락의 성치였습니다. 100m가 넘는 언덕 위에 자리 잡아 이사벨라 여왕의 대군을 7개월 동안이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78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를 주름잡았던 무어인들은 이 성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천국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성체 안으로 들어서면 전쟁의 포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알함브라는 성체이기 전에 은밀한 정원이었습니다. 신을 찬미하는 신전이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낸 덧없는 천국이었습니다. 섬세하게 새겨진 돌기둥에 물빛이 일렁일 때마다 알함브라는 속삭입니다. 물과 건축이 어우러진 풍요의 상징, 알함브라는 인간이 꿈꾸는 마지막 쉼터였습니다. 이제 무어인들의 눈물은 말라버렸지만 분수의 물줄기는 여전합니다. (5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었던 거대한 성. 이 붉은 성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에게 물은 소중했습니다. 모래바람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작은 정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새가 울고 꽃이 피는 곳. 물소리만으로도 지상의 모든 시름이 씻겨나갔습니다. 천국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파라다이스는 아랍어에서 유래했습니다. La Alhambra no podría existir si no es por el agua. El agua es fundamental para que todo lo que vemos a nuestros alrededores se pudiera construir. La Alhambra dependió completamente del agua y eso lo supo el primer monarca que decidió establecer en esta colina, en la colina de la Alhambra, de la Roja, la de la Sabica. 알함브라는 강보다 100m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6km 강의 상류로 올라가 아주 긴 수로를 만들어 알함브라까지 물을 끌어왔습니다. 알함브라의 구석구석,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알함브라에 물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슬람인들의 뛰어난 물 관리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주는 풍부한 물을 신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흘러온 다로강의 물줄기는 산줄기를 끼고 돌아 알함브라의 중심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로를 왕의 수로, 아세키아 레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람인들은 알함브라 뒷산에 별도의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수지에 모인 물은 알함브라의 구석구석 필요한 곳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먼 곳에 물을 끌어와 저장하고 다시 내보내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물에 비친 알함브라는 아름답습니다. 이슬람인들은 떠나갔지만 물을 관리하는 그들의 기술은 이 땅에 남았습니다. 포화 소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정원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해가 집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 알함브라. 고대 페르시아와 로마의 물관리 기술은 아랍 세계를 거쳐 서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인 모두가 증기기관차의 속도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시대를 찬미했습니다. 풍부한 석탄, 막강한 군사력,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영 제국의 심장 런던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콜레라였습니다. (1831년) 런던에서만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854년까지 세 차례 발병해 총 3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00년 전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공기가 콜레라를 전염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을 지날 때면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물이 콜레라를 옮긴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런던의 하수도와 제밤은 1870년대 건설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런던 시민들의 오물은 템즈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런던 사람들은 템즈강의 물을 다시 가정의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공기가 콜레라의 원인이라 생각하는 과학자들과는 달리 콜레라의 확산이 물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스노우 박사였습니다. 존 스노우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콜레라가 발병했던 곳의 위치를 지도에 하나씩 표시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런던 브로드 스트리트에 있는 한 물펌프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집중적으로 발병했습니다. 원인은 물이었습니다. 존 스노우의 펌프가 있던 자리입니다. 사실 펌프 손잡이를 제거한 후에도 과학자들은 수인성 전염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1853년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간은 문명의 이름으로 물을 철저하게 통제해왔습니다. 그래야 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
그것이 이곳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인구 100여 명의 작은 마을 하리에. 이곳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카바타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물은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둡니다. 대신 음식 재료나 그릇을 씻을 수 있는 정도만 고이게 합니다. 그릇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는 잉어가 해결합니다. 물은 그저 아래로 흘러갈 뿐 아무도 물을 모으거나 물길을 막지 않습니다. 모으지도 않았기에 버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된 일본의 카바타 시스템입니다. 鯉が食べてくれるような残飯類は鯉に食べさせますけれども、その他のもう、汚い汁とか油とかはなるべく流さないようにして下の方に迷惑がかけないようにで、そういうふうにして使っているので下の方の方も、安心して使える、そういうふうな関係で、川の上流側、川の下流側の人がそれぞれ信頼感を持って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정원 고산수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곳에 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높은 산,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계가 펼쳐집니다. 순환하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빈 공간을 향해 흐르고 끊임없이 밀려들고 밀려나갑니다. 지구의 모든 운명은 물과 섞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물도, 우리를 거쳐가는 물도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환하는 존재들입니다.